네, 안녕하세요. 인터폴의 월드스타 정준 기자입니다. 저는 또 2회 연속 촬영하고 있고요. 오늘은 새로운 리포터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터TV의 새로운 리포터 권채은입니다. 네, 저번 주 K리그도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기 외적으로 이슈가 조금 있었죠. 백승호 선수의 인터뷰 거절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백승호 선수와 전북 구단의 인터뷰 거절로 좀 많은 이슈가 됐잖아요.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조금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전북과 백승호 팬들 입장에서는 왜 취진이 좀 무리하게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인터뷰 요청을 하냐, 좀 악의적인 기사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좀 아쉬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현장을 취재한 취진의 권리라고도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연맹의 규정에는 미디어가 요청한 선수가 경기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전북과 백승호는 수원과의 문제 때문에 좀 거절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인터뷰를 할 때 보통 오늘 좀 이런 거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전북 입장에서는 백승호 선수가 나올 수는 있는데 좀 이런 수원에 관련된 질문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취진도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 그게 어떻게 뭐 그런 걸 충분히 좀 양해를 구하고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K리그에 복귀해서 선발 데뷔전을 치른 경기였기 때문에 좀 경기력만으로도 좀 뭔가 할 얘기가 좀 많았다. 소감도 듣고 싶었다. 어쨌든 전북의 대처도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백성호 선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좀 좋게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좀 수원과 백성호 선수의 문제가 좀 해결이 돼서 백성호 선수 좀 마음껏 좀 K리그 그라운드를 좀 누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죠? 어떤 경기인가요? 네, 이번 경기는 4월 30일에 펼쳐지는 서울과 성남. 이게 무슨 빅매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팬들 입장에서 좀 하이권 매치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과 성남의 경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정말 처참합니다. 4월에만 승리가 하나도 없고요. FA컵에서는 서울 이랜드와 맞붙어서 패배하기까지. 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서울들의 주인도 뺏겼잖아요. 서울의 주인은 이랜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처참한 상황인데, 가장 큰 문제는 최전방과 최후방. 그러니까 후방이라는 거는 이제 골키퍼를 제외한 센터백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즌 앞두고 팔로세비치, 그다음에 뭐 나상호, 박정민 등 그러니까 수준급 선수들 많이 영입했잖아요. 그래서 네. 기성용, 오스마르, 박주영, 조영욱, 뭐 고요한, 그러니까 멤버만 보면은 뭔가 최전방과 센터백 문제는 있을 거다라고 언급이 됐지만, 이게 기성 선수가 좀 완전 하드캐리하면서 뭔가 잘했기 때문에 3강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가려졌는데 기성용이 빠지면서 고민이 생겼고, 그러니까 유일한 원톱 공격수인 박주영 선수도 부상을 당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팔로세비치, 조용욱, 나성호가 이 선수들이 측면 자원인데 전방에서 뛰는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어려움이 좀 결국 있었고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패를 당하다가 지난 수원FC에서 간신히 무승부를 거두면서 일단은 반전을 했지만 어쨌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현수, 김원균이랑 센터백이 좀 있긴 한데 좀 수비를 리딩해줄 사람, 조율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게 됐고요. 결국에는 최전방과 후방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기성용이 아무리 잘해도 뭔가 골을 넣지 못하거나 골을 먹어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축구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서울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도 분위기가 안 좋지만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리그 3연패 중이고 현재 리그 7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득점이 안 터진다는 문제입니다. 네, 현 시절 진공청소기를 불렸던 김남일 감독이잖아요. 지금 0점대 실점이거든요. 12경기 치르면서 9골밖에 허용하지 않았고, 공격력이 좀 문제예요. 네. 지난 시즌도 뭔가 나성호가 있었지만 심각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심각한 모습입니다. 가뜩이나 터지지 않는 골 가뭄인데, 여기에 지난 수원전에서는 뮬리치라든가 뭐 외인들이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라마단, 이슬람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라마단이라는 걸 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정해진 기간 금식을 해야 된대요. 네. 이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죠.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축구 선수의 타격이 좀 큰 것이 될 것 같고, 컨디션이 좀 엉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벤치에 뒀지만 또 나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한 김남일 감독일 것 같고, 뮬리치가 터지면서 성남이 올해는 좀 좋아지나라고 했는데 이런 또 변수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경기도 요게 또 지금 아직도 그 라마단 기간이기 때문에 요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결은 나상호 더비라고 불리는데요. 나상호 선수가 성남에서의 활약만큼은 서울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성호 선수가 뭐 전형적인 최전방 공격 스타일은 아니에요. 시즌 초반에 근데 골을 많이 넣었거든요. 뭐 그때는 어땠냐면 박주영 선수가 원톱에 있었어요. 뭔가 이 선수가 보이지 않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을 끌고 다니면서 공간을 내주면 나성호가 침투하거나 조용히 침투하거나 팔로세비치가 그 자리를 들어온다거나 좀 유기적 연계 플레이가 잘 됐는데, 박주영이 빠지니까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성호가 올라가서 활약을 했지만 막히는 거죠. 또 설상가상으로 기성 선수가 빠지면서 나성호에게 택배를 올려줄 선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서울에서는 가장 많이 뛰고 뭔가 돌파도 많이 하고 미들맨은 나성호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가 나성호 도비로 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 경기에서도 좀 활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경기의 키플레이어는 누구일지 지훈 기자님이 서울의 키플레이어 선수 한 명을 꼽아주세요. 네, 뭐 나상호 도비로 이미 불렸으니까 나상호 선수를 키플레이로 당연히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인터폴이 야심차게 준비한 K리그 리포트, 스카우팅 리포트가 있어요. 인터 라인업을 런칭을 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나상호 선수는 뭐 최전방도 벤토의 형태자다. 탁월한 골결점을 자랑하는 국가대표 공격수고 뛰어난 위치 선정, 그다음에 빠른 추력, 그다음에 뭐 라인을 깨는 움직임. 그래서 김승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정말 서울에서는 지금 어쨌든 미들맨이 없어요. 박주호 선수 여전히 좀 못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나상호 선수가 또 얼마만큼의 활약을 해줘야 될지 어쨌든 나상호가 한 번 더 터져줘야 이게 뭔가 좀 서울의 공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아질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종선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 수원전 성남의 허리를 책임지던 이종선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안정적인 빌드업 능력과 상대의 공격 흐름을 끊어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수비형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이기에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간략하게 승부 예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훈 기자님의 서울과 성남의 이번 경기 예측은요? 서울은 지난 성남 원정에서 패배를 했어요. 네. 그때 현장에 좀 취재를 했었는데 성남을 상대로 좀 복수전을 좀 해야 되는 박준호 감독이잖아요. 또 물론 이제 연패는 끌어냈지만 그게 승리로 이어 끊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남전이 좀 강한 동기고요. 뭐 정말 통력전을 펼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저는 서울의 2대1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이번에는 성남의 조심스를 걸어보겠습니다. 성남이 최근에는 살짝 흔들리긴 했는데 워낙 적은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 위주로 경기를 펼쳐왔던 팀이기 때문에요. 쉽게 뚫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신인 선수들이 과감한 슈팅을 시도하면서 기회 창출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경기에서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성남이 승리를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경기도 라운드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럼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